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을 만난 지 상당히 오래됐죠. 오늘 이 시간부터 용인시 기흥노인복지관 기흥아카데미에서 여행영어 기초반 시작하겠습니다. Long time no see. 참 오래됐죠? 아마 여러분과 헤어진 지 8개월째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옛날 기억을 되살리면서 함께 여행영어 기초반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연습이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상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여러분이 학생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코워크 함께 하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면서 재밌게 학습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영어를 오랫동안 기억하는 방법, 또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자주 잊어버리죠. 깜빡깜빡 한다고 그래요. 그죠? forgetful 해요. 자, 그러면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우선 학습의 기본 방향을 제가 몇 가지를 적어 봤어요. 함께 보면서 우리 기억하면서 영어 공부 시작하기로 합시다. 첫 번째, 영어 공부를 잘하고 오랫동안 기억하는 방법. 첫 번째, 우선 쓰면서 배워라. 그냥 머리로만 하니까 형상이 머릿속에 그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쓰면서 배워라. 이게 가장 첫 번째 룰이라고 하겠어요. 두 번째는 큰 소리로 해라. 영어는 음성 언어이기 때문에 문자 언어와 달라요. 소리를 내면서 해야 됩니다. 소리가 없는 언어는 없죠. 우선 상대방에게 내 의사를 전달할 때 뭘로 전합니까? 문자로 전하는 것도 있고 소리로 전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서로 소리를 전하면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 음성 언어이기 때문에 큰 소리로 연습해라. 세 번째는 순서 없이 외워라. 어떤 거를 늘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그걸 잊어버리면은 청소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공부할 때는 학습한 내용을 언제 어디서 물어든 순서 없이 물어도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여러분이 집에서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서로 마주보고 연습을 해라. 혼자 독배를 하지 마시고 집에 손자도 있고 또는 상대방 허즈번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마주보고 즐겁게 웃으면서 공부를 해라. 그래서 다섯 번째는 즐겁게 배우라. 서로 이야기하듯 정말 실제 상황처럼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실제 상황을 연습해라. 지금 공부하기 위한 학습 상황이 아니라 실제 내가 그 상황에 처해서 이 말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달라고 할 때 중고등학교 때 배운 영어 학습의 주어, 동사, 문법 이걸 생각하자니까 아예 입이 꽉 다물어지죠.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저하고 공부하는 방법은 문법이나 독해나 문장 이해, 암기 다 버리고 두 단어만 하시면 돼요. 두 단어만 가지고 저와 함께 소통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실제 상황을 연습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러면 두 단어로 얼핏 안 나오죠. 그냥 자기가 목표하고자 하는 먹고자 하는 그 대상물의 이름에다가 뒤에다 프리스라는 말을 붙이면 되죠. 그래서 커피 프리스 하면 되고 아메리카노 프리스 하면 되죠. 이때 프리스라는 말은 주세요라는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학습에서 본격적으로 나오겠지만은 어쨌든 실제 상황을 그렇게 머릿속에 연상하면서 학습하면 상당히 좋아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럼 몇 번을 연습해야 되느냐? 제가 연습한 그런 경험으로 봐서는 한두 번, 10번, 15번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걸 세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최소한 여러분이 47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들어요. 제 경험에 의해서 보면은 우리 이 47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제가 은혜 받은 숫자예요. 뭐든지 하면 47이 나와. 한 7, 8번이. 그러니까 아마 제게 주신 은혜의 숫자 같아요. 여러분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함께 가족과 함께 손자와 함께 47번만 따라하면 아마 평생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7가지 방법을 연상하면서 저와 함께 공부해 보기로 합시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하면은 쓰면서 배워라. 두 번째는 큰 소리로 연습해라. 세 번째는 순서 없이 외워라. 네 번째는 서로 마주보고 즐겁게 연습을 해라. 마주보고 즐겁게 연습해라. 그 다음에 실제 상황을 연습해라. 마지막으로 최소한 47번, 정확치는 않지만 어쨌든 그 정도 많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꼭 47번이라기보다는 이 정도는 해야 머릿속에 오래 남지 않겠나. 그래야 여러분이 해외 가서도 또는 실제 상황에 접해서 기억에 바로바로 떠오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개 영어를 오랫동안 배우고도 베란간에 그 해외여행을 일주일을 다녀오는데 어떤 분은 다녀와서 저 외국 가서 한마디도 못했어요. 왜 그랬더니 아예 나오질 않는데. 왜? 겁이나고 두렵고 문법이 틀리면 어떡하나, 순서가 틀리면 어떡하나, 발음이 엉망이 못하, 이것 때문에 아예 벙어리가 돼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근데 이제부터는 걱정을 놓으세요. 2단어만 가지고 하면 됩니다. 발음도 2단어만 정확히 하면 돼요. 그 저구 공부할 때는 실제 실용영어, 실제 상황에서 2단어만 가지고 정확한 발음으로 전하면은 여러분이 못할 일이 없어요. 아마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겁니다. 자, 이제부터 그러면 함께 저구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파트 1은 여러분 치어라는 말 많이 들었죠? 치어리더라는 말 들었죠? 치어리더. 우리 경기할 때, 야구할 때 치어리더들이 많이 있죠?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는 거. cheer up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자기 기분을 갖다가 업한다는 얘기예요. 기분 업한다는 게 바로 뭐죠? 기분 업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배운 자기 현재 상황을 갖다가 힘내라 그래. cheer up. cheer하고 up은 발음을 어떻게 하는 거 하니? 이 발음은 R하고 UP인데 이걸 한 단어처럼 하세요. cheer up 하지 마시고 cheer up. 마치 R하고 U가 연음되는 것처럼, 연음이 돼서 한 발음처럼 cheer up please 이렇게 하세요. 얘야, 아이가 실망했을 때 얘야 힘내. 여러분 손자 손녀가 많이 있죠? 그러실 때 honey cheer up please. 아이가 상대방과 어떤 내기 시합을 해서 졌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운이 되죠. feel 다운이 돼. 기분이 안 좋아져. 그때 아이 보고 용기를 북돋워 주는 거야. 그걸 cheer up 그러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cheer up 하지 마시고 한 단어처럼 다 같이 cheer up. cheer up. 네, cheer up.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을 할 때는 문자를 읽을 땐 정확히 읽지만은 소리 음성 언어로 할 때는 그 연음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연음이라는 말은 1분에 150 내지 250단어가 AFCAN 뉴스로 막 흘러나올 때 바로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분에 150단어는 노멀 스피드라고 그래요. 미국 사람들이 자기 문화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소통할 때 발음이 바로 150단어 내지 200단어입니다. 그리고 AFCAN이나 뉴스에 나올 때는 250단어가 막 흘러나와요. 그때는 아마 여러분 잘 못 알아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하고 공부할 때는 정확한 발음을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연음법, 한 단어, 생각단위라는 게 있어요. 그걸 청킹이라고 하는데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청킹, 즉 앞말과 뒷말이 하나의 생각단위가 돼서 하나처럼 한 단어처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청킹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은 cheer up 하지 마시고 그냥 cheer up please. 얘야 힘내 그 소리야.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cheer up please. 그리고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아이나 또는 자기 부인이나 남편이나 실망해서 축 처져 있을 때 여보 힘내요. 얘야 힘내 했을 때 cheer up please. honey 하면 돼요. honey cheer up. please. you can do it. you can do it. please. cheer up.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cheer up는 힘내라, 기운내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buckle up인데 buckle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알죠? buckle. 허리에 매는 그 장식 것도 버클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버클이라는 말은 우리가 운전하고 갈 때에 뭐를 매죠? 운전띠를 매죠. 안전띠. 그때 그 안전띠를 매. 그걸 갖다 버클업이라고 그래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버클업 그러는데 이거를 그냥 보통 normal speed. 평상시에 원어민이 자기 환경 속에서 상대방과 얘기할 때 그 스피드처럼 버클업. 어서 안전띠를 매세요. 상대방이 안 매서. 그럴 때는 운전수가 조수석에 있는 사람한테 buckle up please. 그래야 we can start. 우리는 출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해외여행하거나 국내 여행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우선 앞에 조수석에 타면은 buckle up 해야 됩니다. 안전띠를 매야 돼요.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옆에 사람 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buckle up please. 점잖게 안전띠 매시죠. 매주세요. 그런 말을 하려면 뒤에다가 please라는 말을 붙이는 게 좋아요. 겸손하게. 자, please는